중국에는 중국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라는 중국 교육부의 산하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내 문자를 표준화시키고 규범화를 하는 부서인데요. 중국의 몇몇 상위소득층 사람들의 한글 자랑 때문에 이곳이 지금 난리 났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비상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중국에 다시 한류 붐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중국의 한한령이 시작된 큰 영향을 끼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 출연한 김수현이라는 배우는 현재 한한령 이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모든 중국 배우들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기를 가졌습니다. 당시엔 김수현 배우가 아시아 투어를 돌면서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동북공정의 여파로 김수현 배우가 중국에 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김수현 배우가 별그대 이후로 10년 만에 엄청난 인기를 받게 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눈물의 여왕에서 여주인공으로 나온 배우는 김지원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출연했었고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몰래 보는 가장 인기 많은 드라마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드라마 2개를 뽑으라면 항상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가 뽑히는데 이 두 드라마에 출연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함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미친 드라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김수현은 중국의 새로운 법 때문에 중국에 못 가게 되었는데요. 다만 홍콩에는 가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중국인들이 홍콩행을 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출연한 박성훈 배우도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박성훈 배우는 최근 유퀴즈에 나와서 어릴 때 가난 때문에 반지하에서 살았다는 등 불우한 가정사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박성훈 배우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중국과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 있었던 중국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박성훈 배우는 중국 팬을 단 한 명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중국인들이 다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중국 현지에서 한글의 인기는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거리에 한글이 곳곳에 위치하기도 하고 한글을 배우는 틱톡 영상이 화제가 되는 등 중국은 한한령 이후 다시 한번 큰 한글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중국의 여성들이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몇몇 구독자분들은 이게 너무 과장된 뉴스라고 못 믿으시는 눈치였는데 사실 이건 진짜입니다. 저도 이게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더 조사해보니 결국 이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수현과 김지원이라는 배우의 중국에서의 인기를 생각해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 중국인은 현재 중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 글은 중국인들이 공감을 많이 한 글인 만큼 좀 말도 안 되는 중국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있으니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한국이 아무리 소국이고 약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유전자는 솔직히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배우들이다. 거기에 드라마도 정말 잘 만든다. 눈물의 여왕은 지금까지 살면서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밌었고 정말 슬픈 드라마였다. 김수현은 10년이 지났지만 늙지 않았다. 이게 중국인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계속 사려고 하는 이유다. 한국의 화장품이 금지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중국도 똑같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성분을 분석했을 때 중국도 충분히 한국만큼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좋은 화장품을 더 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화장품을 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르다. 김지원과 김수현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늙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10년 전에 찍은 드라마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한국의 컨텐츠 파워를 욕하는 중국인들이 많지만 그건 대부분 한국의 컨텐츠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한국의 드라마는 진짜 미치도록 재미있는 게 맞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부작용이 좀 크다. 항상 마지막 화 근처로 가면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 이 드라마를 보고 우울증이 온 친구들도 봤다. 마지막 화에서 제대로 끝내주지 않으면 모두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김수현은 최고의 배우다. 그가 말하는 한국어는 정말 멋있다. 오해하지 말라. 나는 한국어를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 한국어는 좋은 언어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예쁘게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예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한글이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솔직히 예쁜 것으로 보면 한자보다 예쁜 건 사실이잖아. 아니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한국이라고 무조건 다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드라마부터 한국이 중국보단 훨씬 잘 만든다. 한국이 소국이고 우리의 속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 약한 국가더라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대국의 그릇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뒤에 더 글 내용이 있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대국, 소국 타령해서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여기가 현재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요. 이 중국의 부서는 60년 전에 만들어진 부서인데 1955년에 간체자 제작을 직접 한 뒤로는 사실상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의 여왕 봄으로 인해 한글을 배우는 중국인들이 많아졌고 많은 중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중문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인들은 사실 일평생 동안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상위층들은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90% 이상의 중국인들은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90% 이상의 중국인들이 현재 한국 드라마를 본 뒤로 한글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고 외국어에서 문자가 쉬운 것을 발견하고 나서 중문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인데요. 현재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중문이 너무 어렵다면서 간체자가 만들어져도 중국어는 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간체자 이후로도 계속 문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붐으로 많은 중국인 여성들이 한글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몇몇 중국 여성들은 한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배워졌다면서 매일 자신의 자식들에게 중문을 가르치다 보니 자기가 한글을 배운 속도가 더 빨랐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한글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문자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다만 중국 본토 내에서 한국에 대한 문자를 찬양하면서 불법적인 루트로 금지된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반간첩법으로 징역에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현이라는 배우는 정말 중국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사실 김수현 배우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지는 몰랐는데 저는 오히려 이 드라마에서 악역을 연기한 박성훈 배우가 좀 더 좋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김수현 배우보다는 박성훈 배우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SNS를 찾아보면 현재 박성훈 배우의 인기도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한국의 컨텐츠가 별로고 중국의 드라마가 뛰어나다고 찬양하면서 눈물의 여왕 같은 역작이 하나 나오면 또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만약 중국 공산당이 한국 드라마를 불법화시키지 않았다면 그래도 불법이 판치는 중국에서 돈을 지불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 한국에서 돈을, 외화를 좀 많이 벌었을 텐데요. 중국 공산당이 불법화시킨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 공짜로 드라마 보여주게 한 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여기에 대한 저의 해결책이 있는데요. 차라리 그런 드라마 만들 때마다 중국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욕하는 장면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중국에서 더 강하게 단속하거나 중국인들이 공짜로 볼 일도 사라지겠죠. 저는 곧 구독자가 6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